안녕하세요, 대주주입니다. 오늘 목요일, 오늘 옵션 만기가 이제 끝나고 우리 시장 옵션 만기의 반등을 좀 기대했었는데 실망스럽게 좀 끝난 모습입니다. 방송을 오늘 하루 건너뛸까 하다가 다시 이제 엽니다. 좀 짧게라도 코멘트를 저는 또 신 만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들도 좀 들고, 하여튼 이게 조금 아쉬운 것은, 저도 이제 개영님 방송도 이제 쭉 보면서 이제 최근에 계속 다 이제 꼼꼼히 다 보고, 저도 지금 방송 복귀하고 흐름을 보면 좀 전체적으로 하여튼 한 달 전에 보이시던 분들도 좀 많이 안 보이시고, 하여튼 몇 분 안 보시는 분들 꽤 되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많이 지치고 힘이 빠졌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런데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14년 동안 겪어온 저로서는 약간 원래 이런데, 근데 코로나 이후에 조금 좋았던 것 뿐인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지쳤구나. 사실 주식으로 진짜 이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살아남는 앞으로 1, 2, 3년 안에 여기 계신 분들은 한 30% 정도 살아남을까? 제가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 얘기 들었던 적이 있잖아요. 다 같이 갈 거예요. 역시나 30%도 많은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에서 5%만 성공했고 살아남았거든요. 잃지 않고. 그러니까 그 비율이 나는 30%까지 줬는데 여러분들 그때는 우리 다 같이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불과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지금 코스피 차트인데 작년 코로나 언제입니까? 20년이거든요, 이게. 작년에 이제 코로나를 겪었고, 저는 보세요. 그 전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전에도 그니까 코로나 전에 맨날 이랬어요. 보십시오, 여기 장 오르락 또 빠지고 1년 내내 그냥 행보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코로나 이거 우리를 맞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 시점 그 다음에 이 시점 그래도 시작하신 분들은 수익 많이 난 상태에서 요즘 좀 힘든 거고, 이때 제일 많이 시작했잖아요. 이때 1월 11일 날 삼성전자도 최고점 찍고 난리 났죠. 올해 4,000포인트. 이때 사람들 몰려서 의욕적이고 난리. 그러다가 연초에 또 꺾이고 변동 주고 이제 다시 3월 분위기 조금 좋다 하다가 다시 여기는 또 여기 지수는 살아 있었어. 여기는 또 테크 밀리고 또 시클 가고 또 왔다 갔다 메타버스 왔다 갔다. 올해도 지난 1월부터 8개월입니다. 8개월. 불과 8개월 정도 지난 기간 동안 이 안에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나한테 기회와 위기가 몇 번 왔고, 그 안에서 나의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고, 하여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10년 말이야. 10년 가야죠. 20년. 이게 좀, 이제 이럴 때, 이렇게 시장이 누르고, 스트레스 주고, 힘들고, 이때 이제 필터링 되는 겁니다. 정말 제발, 우리 밀도 식구들 지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그렇다고 너무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설명해야 된가?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내일부터 이제 아자 하면서 행동주의를 취하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그 자기의 루틴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다고 갑자기 또 너무 의욕적이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또 너무 무관심하지도 마시고, 또 그렇다고 오르는 주식에 너무 열망하고 또 들뜨지 마시고, 빠지는 주식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 기준을 좀 찾아가셔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분명히 그런 코멘트를 간절하게 한번 다시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너무 과열될 때는 오히려 그런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이렇게 침체되어 있을 때는 일부러라도 이렇게 한번 끌어올리시면서 약간 그 기준을 한번 잡고 가는 의욕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때입니다. 조금 안타깝고,
우리 시장 끝날 때 나스닥이 0.3%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나스닥 선물이 0.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시장이 뭐 대만, 각권, 중국, 일본, 기타 아시아 이머징 대비해서 좀 많이 눌렸기 때문에, 게다가 우리 시장 끝날 때 기준으로 나스닥은 0.3% 빠지고 있는데 지금 반등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2의 통화정책이 꽤 괜찮은 그 코멘트 없이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좀 받고 있고, 미국, 유럽이죠. 우리 시장 내일은 좀 반등을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충분히 갖게 하고, 그 10년물 국채금리도 조금 좀 꺾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보이고, 환율이 어떻게 됐냐? 환율도 아마 조금 줄고 있을 것 같은데, 외환 볼까요? 환율, 원, 달러. 환율도 조금 이제 우리 좀 달러가 좀 강했는데 원화 대비 조금 눌리는 분위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작년 추석에도 그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그 다음 바로 이제 추석 시즌이 옵니다. 그래서 추석을 앞두고는 경계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추석을 또 물고 FOMC 회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고용지표가 굉장히 FOMC 시장 기준치를 굉장히 하회했기 때문에, 사실 고용지표가 무난하게만 나와서도 이번에 FOMC는 뭐 큰 이슈가 없이 지나가는 겁니다, 분명히. 근데 이번에 고용지표가 굉장히 지금 시장 예상치를 깨고 안 좋은 상황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 FOMC가 다시 좀 주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하면, 지금은 작년 추석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금 20%를 조금 참고 좀 확보해야 되는 시점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시 반등을 주면 뭔가를 또 사실 사려고 하지 마시고 현금을 좀 20% 정도를 만드시고, 예를 들면 현금이 한 또 30%씩 있으신 분들은 또 시장에 이제 좀 변동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종목으로 꼭 가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주식에서 새로움을 좀 발견하셔가지고 포트를 좀 압축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주식들. 왜냐하면 이 말을 드리면서 느낌이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수학이라는 종목을 제가 또 최근에 말씀 많이 드렸고, 오늘도 좀 강했습니다. 그죠?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냥 이때 만약에 이수학 여러분 포트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수학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수학이 불과 예를 들면 8월 20일 날 기준과 20일과 지금 불과 한 20일도 안 지났죠. 9월 9일. 이때와 이때 이수학이 달라진 건 진짜 전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우리 증시를 얘기해주는 단면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진짜 알짜 주식들도 마치 이런 희망이 없을 것 같고, 전혀 회사가 너무 막 불만을 쏟아내는데 찬양 일색으로 바뀝니다. 꺼진 내 종목 다시 볼만한 거예요. 충분히. 건드리면 줬더니 날아가는 거잖아요. 사실, 건드리면 줬는데, 오늘 기관이 막 들어와요. 지금까지 한번 대주TV에서 소개했던 많은 주식들을 누가 메타버스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이즈버즈, 바이브 컴퍼니 여러 가지 지금 어떤 종목입니까? 하여튼 A부터 Z까지 모든 주식들을 다 진짜 계기가 되면 다 탐방도 향후 가고, 그 나름대로 포인트들이 다 있거든요. 다 시기가 있고요. 보세요. 이수학을 20일 전에 11,000원에서 25% 30%를 단 2, 3거래일 만에 올려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유 종목들 다 희망이 없어요. 마이너스 2, 30% 아니에요. 버리고 싶어요. 근데 다시 한번 포인트를 좀 잡아보세요. 지금 현재 빠져있고 안 가고 잘 가는 애는 좋고 안 가. 그러니까 그냥 한 타이밍이라니까요, 진짜 이게. 그냥 지수 ETF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면 한 타이밍인데 왜 빠지고 안 좋으면 보기 싫고 잘 가면 막 우쭈쭈 하고, 그렇게 시장의 흐름에 왔다 갔다 하고 절대 그러면 주식을 빨리 접으시는 게 낫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주식을 냉정하게 큰돈 빼시고 좀 진짜 재미삼아서 하시고, 왜냐면 이거 놀자고 우리가 주식하는 건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경제적 자윤이 거창한 얘기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유동성, 현금을 통해서 금융소득을 좀 벌어보겠다. 은행 이자도 별로 안 되니까 그러는데 조금 좀 비즈니스적이고 조금 더 무겁게 좀 접근하고 남 달라야 벌어요. 좀 남하고 똑같이 생각해서는 절대 못 벌옵니다. 진짜 좀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막 들뜨고 막 아니면 실망하고 이런 기복이 너무 심한 거 그래가지고는 하여튼 못 봅니다. 하여튼 그 애플카 직접 만든다. 완성차 그러니까 애플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자동차 업체들도 진짜 그 한자존심 하거든요. 진짜 건조가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애플이라고 하는 무슨 핸드폰은 좀 뭐 애플이 대단한 기업이지만 이 핸드폰, 스마트폰 쪽에 애플은 완전 초갑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목에 힘을 빡빡 세우고 완성차 업체들 좀 만나가지고 막 조건 제시하니까 안 가도 완성차 업체들 좀 바빠요. 왜냐면 완성차 업체들도 지금 막 전기차 쪽이니 막 혁신이니 막 수소니 막 엄청 막 정신없는데 애플까지 대응을 하려니 그냥 완전 애플 소위 말하는 뭐 우리 속된 말 시다바리로 아예 가든가 아니면 아니야 그냥 애플에 그냥 하청업체로 가든가 아니면 그것만 안전하게 이제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지금 자체적인 혁신 개혁하고 있는 와중에 애플의 까다로운 친구까지 지금 같이 사귀려고 하니까 만만치 않다. 결국 애플이 직접 만드는 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완성차 업체들 뭐 협업은 조금 쉽지 않을 수 있겠고 이제 대신 애플이 직접 만든다고 하면 이제 밸류 체인들이 빵빵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SK냐 LG냐 뭐 중국 쪽 업체냐 해서 배터리가 이제 애플이 선택하게 되는 배터리 중국 쪽 배터리냐 국내 배터리냐에 따라서 또 2차 전지는 또 새로운 모멘텀을 좀 달게 되는 거가 되고요. 어쨌든 애플이 지금 관련해서 타이탄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뭐 곧 그 관련 뭐 업체들이나 윤곽을 좀 올해 하반기에는 낼 것 같아요. 하여튼 트리거가 될 거예요. 왜냐면 저는 애플카가 아니라 애플카 나오면 구글카, 아마존카 같은 모빌리티 쪽 강화되는 그러니까 애플카는 이제 전장으로 저는 보지는 않아요. 뭐 2차 전지에는 새로운 모멘텀이 되고 전장 쪽으로 보지는 않고 애플카가 저는 이 꼴은 결국 자율주행이 붙어가지고 혁신 애플카의 다른 혁신은 뭐 애플의 전기차 이거 아니에요. 디자인 이게 아닐까요. 애플의 카는 정말 그 엄청난 모빌리티적인 특히 자율주행 거의 레벨 3, 4를 달고 나오는 차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자율주행의 바람을 애플이 트리거가 돼서 좀 몰고 올 거라는 제 관점은 바뀌지 않았고요. 애플이 어쨌든 차 만든다고 했을 때 지금 LG 전자, 마그나나 LG 이노텍과 같은 LG가 지금 전장 쪽을 강화하고 있었던 최근 몇 년 동안 LG가 굉장히 전장 쪽을 강화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LG가 전장을 그렇게 뭐 스마트폰까지 아예 막 접고 전장을 강화했던 그 결정들이 이런 애플이 결국은 자동차를 만들 거라는 어떤 기조의 전장을 강화해왔다. 이거 결국 다른 얘기가 아닐 거라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 뉴스 좋죠. 나중에 이거 올려드릴게요. 이런 것들 지금 꺼지지 않았습니다. 애플카가 시장에 또다시 미래차에 대한 모멘텀을 저는 몰고 올 거라고 봐요. 추석이 지나든 말든 이거 잘 한번 앞으로 보시고 M2i 어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라방에서 말씀 못 드렸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일진그룹에 매각된다. 몸값 3천억 해가지고 막 어제 그 급등을 했었는데 어제 장중에 급등했다가 어제 장 끝나고 일진홀딩스에서 아니다라고 해서 다시 그대로 빠졌어요. 제 관점은 뭐냐면 어제 일부 수익 실현했어요 하는 라방의 분도 계셨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볼게요. 대량 거래, 매집 거래가 나오고 나서 오늘은 전일 거래의 한 4분의 1 조금 넘는 정도의 매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매집 세력들이 크게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M2i는 제가 10,000원 이하에서는 무조건 사면 실망 안 할 거라 했죠. 다시 상향시킬게요. 1,500원 이하에서는 춥추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망치가 맞은 건 아니죠.
어제, 그러니까 망치는 아니에요. 그냥 어저께 되돌린 거지. 그리고 거래량도 아직 좀 있고. 오늘 주담 통화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청기남 차장님 통화를 안 받으시던데, M2i는, 연말에 배당도 있고, 지금 올해 올해 130, 40억에 35% 에서 주당 배당 나눠주니까, 배당률이 한 3%? 한 정도 될 거예요. 한 2점 후반? 지금 작년보다 가격이 조금 올라는 상태니까 될 거고, M2i는 이번에 일단 매물로 나온 건 팩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진그룹의 인수 아니다 했는데 얘기 정도는 오갔을 수도 있고, 그리고 M2i라는 회사는 언제든지 이렇게 팔려고 내놨어요. 근데 지금 기업들이 사내 유보금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라서 M2i가 매물로 나왔어요. 왜냐면 원래 팔 준비가 돼 있는 회사예요. 사모펀드가 인수해서 상장시킨 회사이기 때문에 파는 게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지금 M2i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M2i가 기본적으로는 보시면 3천억 정도 밸류에 인수하는데 드는 돈이 지분 40%면 한 1,300~1,400억 될 거예요. M2i를 1,300~1,400억 주고 인수를 하면 연간 올해 기준으로 한 120억 정도, 연간 120억 정도 영업이익이면 10년 정도면 이제 투자한 자금을 뽑고 기본적으로는 그룹사가 인수를 하면 일진이든 삼성이든 SK든 그룹사가 인수하면 요즘 그룹들이 다 스마트 팩토리화 하기 위해서 M2i 실적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들 스마트 팩토리도 어차피 비용을 써야 되는 건데, 이 M2i와 같은 스마트 팩토리 기업들, 특히 클라우드하고 연결되는 스카다 같은 또 신제품도 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니즈가 있는 효성그룹 같은 회사도 괜찮은데 충분히 할 거고, M2i가 원래 LS그룹에서 또 파생돼서 나와가지고 성장한 회사라서 LS그룹 같은 경우도 M2i에 관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는 이슈다. 당장 내일 모레 그럼 다시 그렇게 반등할까 몰라지만 언제든지 이와 같이 불거지면 어제와 같은 상승이 한 방 나올 만한, 위로는 크게 열려있는 주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M2i는 보자. 그리고 아래로는 기본적으로는 업황 섹터가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만원이라는 기준으로 아래로는 하방의 경직이 굉장히 막혀있고 위로는 얼마든지 열려있다라는 가능성을 본 기업이고 배당도 주기 때문에 M2i는 1,500원 이하로는 다시 춥춥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폴더블 힌지 해서 이 KH바텍 이런 얘기 좀 나옵니다. 폴더블 관련주들이 살아있어요, 아직. 오늘도 폴더블 관련주들이 시장 대비 좀 강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폴더블 관련주들 이거 보시면 오늘 시장이 이렇게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에스코넥이 지금 KH바텍이랑 파인테크닉스랑 에스코넥이 이제 3파전인데, 에스코넥이 앞으로 폴더블이 확장되면 물량 받는 건 맞아요. 근데 아직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확 다 들어오지가 않아요. 만약에 에스코넥이 시총 1,400억에 지금까지 보면 작년에도 이렇게 적자가 좀 크고, 이 재무제표상 올해도 적자고,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흑자가 나고 있었다면 저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을 건데, 아직 그 기업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랑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수학 같이 작년에 적자가 그래 크게 났어도 탐방을 갔다가 그게 별로 리스크 아니구나, 올해 좋은 것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계속 지금 폴더블 관련해서 힌지를 3밴드로 받는 건 맞는데 재무적으로 예전에도 계속 좋다 할 때도 실적을 못 낸 회사가 가지고 하여튼 강하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좀 더 이제 우리가 지켜봐요. 또 지켜보자, 꼭 사는 분들 좀 지켜보고. 하여튼 폴더블 살아있다. 그래서 오늘도 폴더블 관련해서 종목들이 조금 강했고, 근데 좀 많이 조정을 안 받았어요. 세경이랑 KH바텍은 요번에 사채 발행하면서 약간 뚜껑이 생겼고, 그래서 볼만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BH 이거 결국 폴더블 쪽 가면 연성 회로 기판 쪽이나 TG 다이저 예요. 하여튼 이게 패널인데
이거 뭐 BH랑 인터플렉스 이런 게 확장성은 분명히 있고요. 조정을 받으면. 그 다음에 오늘 켄트로닉스가 조금 강한 것도 역시 UTG에 대한 모멘텀도 조금 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BH, 뭐 켄트로닉스는 역시 뭐 우리 또 메인 중에 하나니까 BH, 인터플렉스는 또 코리아 서킷까지 BH까지도 한번 관심 영역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조금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좀 힘내십시오. 그 진짜 주식으로 제가 봤을 때는 쭉 열심히 따라오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14년 전에 서울 올라올 때 200만원 들고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 뭐 진짜 이 증시를 한번 제가 체득하면서 보면 뭔가 특별한 어떤 능력이나 뭐 특별한 막 재능과 뭐 머리가 있어야 이 시장에서 성공하냐 안 하냐 그게 아니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좀 기본 있죠. 기본 그냥 뭐 진짜 기본 그러니까 마인드 기본 원칙 약간 남과 다른 약간의 어떤 고집 이런 것들이 결국 이기게 만드는데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도 그 별거인 기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제 주변에 다 주식을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이상 희한하죠. 근데 평소에 일반적인 직장 생활이나 평소에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소위 멀쩡한 사람들이 이 주식 시장에만 들어오면 이게 맛이 가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맛이 가더라고요. 이 주식에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 다시 좀 힘을 내시고 의욕을 좀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힘 빠지면 뭐 저도 힘이 빠지니까 뭐 아예 접으실 거면 아예 이제 뭐 아예 접고 가시는 분들은 댓글을 하나 남겨주고 가십시오. 뭐 이젠 전 접고 갑니다 대주인님 하면서 그래야 나중에 또 밖에서 또 봐도 또 안면도 있고 하니까 접고 간다고 꼭 얘기해 주시고 접은 게 아니라면 다시 의욕을 좀 차리시고 좀 으쌰으쌰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아이고 말문이 막히네. 대주였습니다.